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생활에는 은퇴가 없다. 그 대단원에서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노년기 성기능의 변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노년기가 되면 우리가 여러 가지 변화를 겪는다고 했어요. 신체적 변화, 심리적 변화, 그리고 사회적인 변화를 겪는다고 했거든요. 그중에 신체적 변화 가운데 성기능의 변화에 대해서 오늘 중점적으로 좀 알아보려고 그래요. 자, 그 전에 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얘기를 해봤는데, 성은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전 과정 중에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라고 했어요. 이 성은 뭐 유아, 청년 뭐 이렇게 나누어지지 않는 성, 그 성 가운데 우리 그 성을 갖다가, 그러니까 이 나누어진 성은 아니고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자연스럽고 누구에게나 똑같이 경험하는 그런 성이잖아요. 자연스럽게 우리가 성을 받아들이고 성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아름답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구성애 선생님이 우리들의 성에서 우리들의 아름다운 성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또 그게 학생들 간에 또 다른 오류를 좀 내기도 했지만, 정말 성 자체는 굉장히 아름다운 거, 특히 노년기의 성도 아름답다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많은 편견으로 노년이 무슨, 노인이 무슨, 성을 알아? 성을 해? 성관계를 해? 라는 잘못된 편견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아직도 그 편견 속에 놓여져 있기도 하고요. 이 노인의 성이 진짜 굉장히 아름답고 자연스럽고 충분히 누릴 권리도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헌법에 보면 많은 권리가 있는데, 그중에 성적 권리, 뭐 행복권 안에 들어있어요. 성적 권리, 성적 자기 결정권이라는 권리가 있어요. 좋을 때는 수락하고 싫을 때 노할 수 있는 권리. 뭐 부부 관계에서 성관계를 할 때도 노하면 멈춰줄 수 있고 그 소리를 들어줘야 되는 이런 권리를 다 성적 자기 결정권이라 그래요. 우리가 이런 권리 들어보셨나요? 성적 자기 결정권이라는 권리 들어보셨나요? 있어요. 근데 이런 권리에 대해서 잘 말씀을 들은 기억이 없으니까 그런 것도 있어 라고 하지만, 우리에게도 충분히 이런 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노인의 성 하니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무슨 노인에 대해서 무슨 성을 얘기한다고 노인이 뭔 성을 알기나 해? 무성적이잖아. 무슨 감각이 있어? 느낌이 있어? 등등으로 보는 여기에 대한 오류를 좀 몇 가지 잡아볼 거예요. 자, 우리가 사람이라 하면 인간이라 하면 이제 기본 욕구, 본능이라 그래요. 기본 욕구는 본능이라고 그러는데, 식욕, 수면욕, 성욕, 이 세 가지를 인간의 기본 욕구라고 그래요. 그럼 식욕은 뭐냐? 우리가 동물들은 태어나면 이제 어미가 있잖아요. 눈도 안 뜬 동물들이 뭐 해요? 엄마 젖을 찾아서 젖을 빨아요. 너 젖 이렇게 빨아라 알려준 적이 없어요. 우리 아기도 태어나니까 젖꼭지를 물려주니까 우리가 젖 빨 때는 얘들아 이렇게 빨아야 돼 뭐 이렇게 알려주지 않았는데 쪽쪽 잘 빨아요. 그러니까 본능이라는 것은 누구가 알려주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내가 알아지는 게 본능이거든요. 그리고 수면욕, 때 되면 그냥 자요. 잘 때는 이렇게 자야 되고 저렇게 자야 되고 아무도 알려주지 않아요. 자기가 가장 편한 자세로 알아서 자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성욕은 또 뭐냐고요? 자, 뭐 식물도 마찬가지인데, 동물들 자기 이 생명에 대한 종족 번식을 하고자 하는 본능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결혼하면 성관계를 갖는 게 자녀를 출생시키기 위한 이런 과정으로 성관계를 좀 많이 가졌다는 거죠. 그리고 위에 어른이 아들 낳아야 된다, 딸 낳아야 된다, 계속 출생만을 좀 요구해 왔던 그런 성이었어요, 사실. 근데 이 본능이라고 이제 이 성욕을 본능이라 했잖아요. 이 종족 보존을 위해서 내가 성관계를 가졌는데, 성관계 가져보니까 너무 좋아. 행복해. 기뻐. 즐거움이 너무 커. 그래서 종족 보존 플러스 쾌감이 그게 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세 가지 본능 중에서 가장 큰 욕구라고 얘기를 해요. 저기 즐거움까지 있으니까 내 후대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거기에 즐거움까지 오니까. 그래서 우리 이 사람의 본능은 성욕이 가장 커요.
잠은 좀 안 잘 수도 있죠. 뭐 또 먹는 것도 좀 참을 수 있고 이 성욕은 못 참는 데잖아요. 그래서 못 참는 건 아니에요. 참을 수는 있는데 이 못 참는다라는 편견 때문에 또 일어나는 일들이 많기는 해요. 남자 성욕만 있는 듯이 남자 성욕은 참을 수 없어. 그래서 해소해야 돼. 막 그러면서 대상이 없으면 다른 데 가서도 해야 돼. 이렇게 잘못된 인식들을 많이 가지고 있죠. 물론 참을 수 있지만 식욕과 수면력보다 더 못 참는다라는 거예요. 밥은 좀 굶어도 되는데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성욕이 굉장히 우리에게는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옛날에는 생식기, 성기를 지금 제가 이제 성기라고 표현을 하는데 사랑을 하는 그곳 성기를 생식기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 언어에도 굉장히 주는 뉘앙스가 다 다른데 생식기라고 하면 사람을 탄생시키는 재생산하는 몸의 기관, 그러니까 자녀를 낳기 위한 기관, 자녀를 낳기 위한 정액방출 뭐 이런 거예요. 그러면 아까 쾌락도 있다 그랬잖아요. 즐거움이 빠져버려요. 생식기라고 하면. 근데 우리가 성기라고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성기에는 모든 것을 다 포함해요. 감각, 느낌, 관계, 좋음, 나쁨 다 아우르잖아요. 그래서 딱 생명 탄생하는 거기에만 그 핵심을 두지 않고 사람의 즐거움까지 같이 핵심을 주니까 생식기라는 언어는 이미 이제 많이 안 쓰고 있어요. 성기라고 많이 쓰고 있고요. 앞으로도 우리가 성기라고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언어가 이제 음경, 음순 이런 거 써야 되는데 이제 돌아다니는 잘못된 언어를 쓰면 그것도 우리 몸에 대해서 좀 기분 나쁘게 하는 언어들이에요. 그래서 좋은 언어로 내 기관을 존중해 줄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언어가 또 다른 의미를 주는 게 또 하나 있어요. 이제 폐경, 여성들, 남성들은 폐경을 하지 않죠. 여성들 폐경이라 그랬어요. 생리가 끝나는, 그러면 그것도 또 하나 내가 생식 기능을 다 했기 때문에 폐물이라는 느낌이 와요. 나 완경이라 그래요. 왜냐하면 내 임무를 다 했어. 그러니까 내가 자식을 생산하는 임무를 다했는 완경이라는 뜻을 써요. 너무 훌륭하셔요. 완경. 그래서 이거 언어가 주는 그 뉘앙스가 우리가 느낌이 다 다르고 또 그 전해주는 의미가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폐경 안 쓸 거거든요. 그래서 완경이라 쓰고 또 이제 하나가 뭐냐면 자궁이라고 했어요. 여성에게만 있는 특별한 기관이죠. 자궁. 근데 지금까지도 자궁에 알아들어요. 근데 여기 바뀌어가고 있는 중인데요. 포궁이라고 써요. 뭐냐면 자궁하면 그때 아들 자자를 쓰거든요. 아들만 낳는 기관은 아니잖아요. 딸도 낳잖아요. 그러면 자궁이라고 하면 이거는 모순이 있다. 그래서 남녀 다 포함하는 평등 언어로 포궁이라는 다 아우르고 품어줄 수 있는 포궁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건 제가 그냥 아는 얘기라 조금 들려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성생활, 성기능, 우리 노년기의 성기능이 쇠퇴된다 그랬어요. 약해져요. 변화에 따라서. 뭐 20대, 30대처럼 내 기능이 살아있지는 않아요.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해도 더뎌질 뿐이지 기능은 좀 사라지기는 있는데, 자, 이런 기능 또 내가 성적 존재로서 있다 보면 나이가 들었지만 누군가의 스킨십, 누군가 뽀뽀하는 거 이런 거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스킨십 하시나요? 누구하고요? 누구하고 할까요? 파트너나 배우자나. 네, 집사람. 네네, 파트너, 배우자. 뽀뽀하시죠? 뽀뽀도 하고 스킨십하고 어깨도 토닥거려주고 성관계도 가지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데 우리 사회에서는 좀 다른 시각으로 바라봐요. 노인들이 뽀뽀하고 이런 거는 그냥 하는갑다. 손 잡는 거 그 노인들이 막 이렇게 어디 가서 젊은 청년들 지하철에서 막 하듯이 하면은 전부 다 색다른 시선으로 바라볼 거예요. 청년들은 젊어서 그러려니 하는데 노인들이 만약에 지하철에서 허그를 하고 있으면
주책 떤다 그러잖아요. 뭐야 뭐 이러면서 이런 편견들이 있어요.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그렇게 편견의 시선들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어요. 불편해요. 그래서 자, 그런 시선들 때문에 나는 어떻게 해야 되죠? 지하철 가면 그냥 예쁘게 가야 돼요. 가만히 앉아갖고 손도 잡고 싶지만 참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건 지금 허그나 뭐 뽀뽀 정도의 문제지만 성관계도 그렇다라는 거죠. 자연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며느리나 아들 내외가 오면 그날은 그냥 자야 돼. 그죠? 뭐 이런 거죠. 보는 건 아닌데도 이렇게 자꾸 억압해요. 자기의 이 성욕구를. 그죠? 이런 경우들이 발생하죠. 왜? 사회적인 시선 때문에, 편견 때문에. 충분히 해도 되는데. 그래서 이걸 좀 바꿔가야 돼. 지금 젊으신 분들도 어차피 그 나이대에 가잖아요. 근데 내가 이제 생각이 열려 있으면 내가 그때 그런 좋은 행동을 했을 때 내 자녀들도 우리 엄마는 원래 저래. 우리 아빠 엄마는 정말 사랑하고 있어. 그대로 보여질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자꾸 숨기고 숨어서 뒤에서 뭘 하고 시선들 때문에 자꾸 피하고 하다 보니까 아이들 시선에는 하지 않는 걸로 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들어졌어요. 하지 않는 걸로. 노인은 섹스를 하지 않는 걸로 보여졌다 뿐이죠. 실제로는 하는데 그러다 우연히 들키면 이상해. 어머 주책이야.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죠. 제가 아까 잠깐 봤더랬는데 우리가 성관계 하면 굉장히 기쁜 거 맞아요? 행복하죠? 굉장히 행복해요. 그 쾌락의 정도를 좀 나타낸 게 있어서 제가 가져왔는데요. 우리가 사실 이 등 가려울 때 그때 누가 그 부분을 싹 긁어주면 어때요? 굉장히 막 쾌감이 있죠. 그래서 이런 쾌감을 이제 10단계로 이렇게 나눠놓은 게 있던데 뽀뽀할 때 쾌감이 있대요. 기분이 좋다는 거죠. 즐거움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무슨 쾌락이 있을까요? 이렇게 느끼신 쾌락이 뭐가 있을까요? 뽀뽀할 때 또 어떤 나 이럴 때 너무 정말 상쾌해, 기분 좋아, 행복해 이럴 때가 뭐가 있을까요? 뭐 목마를 때 물 마실 때 있죠. 그리고 명상할 때도 쾌감이 있대요. 명상, 가만히 명상하고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들 때도 쾌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참았던 대변을 볼 때 어땠어요? 와, 정말 시원하지 않아요? 쾌감 말도 못하죠. 그 다음에 좋아하는 게임을 할 때 아주 무아지경에 빠져들어서 이 또 쾌감이 굉장히 크대요. 그런 것도.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웃을 때 엔돌핀이 발생되고 이것도 굉장히 쾌감이 들고요. 자기가 원했던 것을 성취했을 때 그때 쾌감도 그 수준의 쾌감 굉장히 크대요. 그래서 내가 목표한 것을 성취했을 때 그 쾌감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하고 나아가는데요. 그보다 더 큰 쾌감이 있어요. 여기 9 수준의 쾌감이라 했잖아요. 목표한 거 성취했을 때 쾌감이 9 수준이에요. 그러면 최고 큰 10 수준의 쾌감은 뭘까요? 그게 섹스래요. 그래서 섹스할 때 쾌감이 정말 굉장히 크다는 거. 그래서 이 좋은 쾌감, 즐거움 이걸 우리가 나이 들었다고 참고 지날 일은 아니잖아요. 자, 이제 우리가 이런 쾌감이 있는데 자꾸 사회적인 시선으로 인해서 뭐 하지 말라, 이상해 이런 것 때문에 자꾸 뒤로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문제도 또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압당한 상태를 어디 가서 표출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가정 안에서는 정당하고 합법적으로 충분히 나의 성욕구를 해소할 수 있는 배우자도 있고 공간도 있어서 좋아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배우자가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럼 이 욕구를 어떻게 해? 파트너를 만나서 연인 관계를 지내면서 할 수도 있는데 헤어진 노인들 우리가 벌써 30년 넘으면 노인 인구가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뭐 10집 중에 3집이니까 3집 건너 한 집이 그냥 노인 세대예요. 그중에 65세 이상이 거의 다 혼자 사는 노인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혼자 사는 노인들도 성욕구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을 이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죠. 왜 제일 좋은 쾌락이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행해야 되는 일들일 수 있단 말이에요. 성생활이.
배우자가 계신 분들은 괜찮죠. 근데 이분들이 방법이 없어서 다른 경로를 찾아갈 수 있다라는 거야. 그죠? 내한테 있는 욕구, 물론 자위할 수 있죠. 자위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뭐 성욕구를 해소하면 되거든요. 늙었다고 자위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자위를 할 때 이제 우리가 성적 음란물이라 그래요. 지금 이제 언어가 뭐 포르노 이런 단어는 안 쓰고 성적 음란물이라 해서 그 야한 사진, 야한 영상, 야한 그림 이 등등인데요. 이런 것들을 영상을 보면서 자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는 우리 일상적인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에요. 더 자극적인 모습들을 보여주잖아요. 그럼 그 자극적인 모습을 보고 내가 계속 자위를 하고 근데 그러다가 파트너가 생겼어요. 그러면 그 파트너는 거기서 보여주던 자극만큼 나한테 자극을 줄까요? 자극을 주지 않죠. 흥미롭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재미없어. 다른 데 찾아갈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경로를 찾아요. 그러다 보면 성병을 옮아올 수도 있고요. 지금 노인 성병이 굉장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다 그냥 모르고 있으니까 뭐 성병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근데 노인 성병이 굉장히 많아요. 이 노인 성병이 뭐 사실 1대1의 관계에서는 성병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요. 문란하다 그럴 때 여러 사람과 관계를 가졌을 때 성병이 많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 가서 이 사람에게 욕구를 해소하고 또 아니면 이 성적 욕구가 너무 올라오는데 괜히 지나가는 아가씨에게 엉덩이 한번 만졌다가 또는 가까이 있는 뭐 사무실 누구에게 어깨 한번 만졌다. 이런 성추행이나 이런 일로 인해서 성범죄자가 될 가능성도 되게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알면 조심할 수도 있고 이 방법은 옳지 않아. 정말 애인을 사귀어서 그냥 애인을 만들어서 건강하게 성적 표현을 하자 이런 방법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회적인 문제가 사실 편견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들이에요. 그게 노인은 하지 않아 라고 했는데 나는 하고 싶다고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사회적인 편견을 우리가 떨쳐버렸을 때 자연스럽게 스킨십하고 그렇다고 뭐 아무 데서나 아무렇게 행동하지는 않잖아요. 왜? 우리는 골든에이지고 우리는 굉장히 멋진 노년이잖아요. 그래서 아무 데서나 행동할 만큼 그런 모습들이 아니니까 그런 편견의 시선을 좀 벗어준다면 정말 아름다운 노년기를 가질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편견 중에 가장 많은 편견이 이제 그런 거죠. 자연스러운데도 노인이 사랑을 하면 자연스럽지 않게 느껴지고 이제 우리가 그냥 이상해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청년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노년들도 성관계 할까라고 하면 네 해도 됩니다 합니다라고 대답을 해요. 자, 그러면 할아버지 니네 할아버지 할머니께서는 지금 성관계 하실까? 그러면 아니요 절대 이런 거 이거는 뭘까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받아들여요. 할 수 있다. 이제 교육에 의해서. 근데 현실에 딱 돌아와서 보면 아닌 것 같은 거고요. 이상한 것 같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성관계를 한다고 이상하게 여겨진다. 이런 편견이 있어요. 자연스럽지 않게 받아들이는 그런 편견들이 있더라는 거고요. 그리고 성에 관심을 가지면 부도덕한 사람. 뭐 이상한 사람? 뭐야 노인이 무슨 뭐 이렇게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고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닐지, 저 사람 혹시 성에 변태적인 성격이 아니야? 이렇게 다른 생각을 자꾸 가지더라는 거죠. 이게 가장 많은 편견이에요, 사실. 근데 절대 그러지 않다. 자연스러운 모습이다. 노인들 스킨십하고 뽀뽀하고 성관계 갖는 거 자연스러운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꿔가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노인은 성욕이 없다.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성욕이 있다 없다가 아니라 약화될 뿐이다. 사실 남성 호르몬, 남성을 남성처럼 주도하고 성적 흥분을 일으키고 어떤 욕구를 가지게 하는 호르몬이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이 있어요. 그 호르몬이 청년기 20, 30대까지 최절정에 이른다 보면 돼요. 굉장히. 그러니까 20대, 30대가 성욕구가 가장 크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런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이 30대 이후에 점차적으로 줄어든다. 감소해요. 조금. 그것도 확 떨어지는 게 아니고 그냥 조금 떨어지는데요. 건강 관리를 잘하면 50대, 60대도 그 호르몬이 뭐 줄어들긴 했지만 있는 거죠. 자, 이 호르몬이 성적 욕구를 드러내고 성적 흥분을 일으키는 그런 호르몬이라 했어요. 그러면 20대, 30대처럼 성적 흥분이 일어나진 않지만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거죠. 60 넘어서 70 노인도 성적 호르몬으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고 보면 그 영화배우 안소니 킨, 굉장히 옛날에 영화에 잘 나오셨던 분인데 그분, 그 다음에 미술 화가 피카소 아셔요? 이런 안소니 킨이나 안소니 킨이 84세, 피카소가 90세 때 자녀를 출생했어요. 자녀를 낳았어요. 그래서 우리말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남자는 김 한 장만 들림이 있으면 한다. 문지방만 넘어갈 수 있으면 한다. 뭐 이런 이제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사실 그만큼 관리를 잘해온 상황이죠. 물론 그 배우자는 생리를 하고 있는 배우자겠죠. 그러니까 이제 아기를 낳을 수 있었고요. 며칠 전에 제가 그 네이버 뉴스에서 본 건데 중국에 67세 된 여성 노인. 자, 그러면 이제 남성 노인은 김 한 장만 들어도 뭐 가능하다 했어요. 정액이 나온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는 67세 여성 노인이 자연 임신을 했어요. 가능할까요? 완경? 그거 궁금하시죠? 이분이 또 이제 의사시더라고요. 의사고, 근데 이제 의사 생활하는 중에 삶의 과정 중에 뇌에 이상이 있어갖고 이제 아픔이죠. 그 과정 중에 치료를 위해서 뭐 약물을 쓰고 뭐 이제 했겠죠. 근데 이 생리가 새로 시작된 거예요. 그 과정 중에, 치료 과정 중에. 그러고 이제, 물론 이제 그때까지 성관계, 뭐 약물 치료를 하든지 안 하든지 어쨌거나 부부 간에는 계속 성관계를 해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생리가 다시 시작되고 부부관계를 가졌는데 아기를 가진 거예요. 자연 임신. 근데 이미 자녀들이 굉장히 장성한 자녀들이죠. 다 반대. 아기 낳는 거 반대. 근데 처음에는 이제 물었죠. 왜냐하면 형제 자매가 될 거니까 나도 될까 했더니 자녀들은 절대 노. 근데 우리 부부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생명, 이거는 하늘이 주신,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사실. 근데 하늘이 주신 선물이라 해서 자녀가 태어났거든요. 올해가 이제 2돌 맞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67세에 낳았으니까 68세에 이제 2돌을 맞는 건데, 그러자 너무 그 자녀가 있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굉장히 화목도 하지만 부부간이 더 건강해졌다는 거죠. 얘를 책임지려고 하면 늦게까지 살아줘야 되잖아요. 저도 사실 40 넘어서 늦둥이를 낳았어요. 그때 우리 그 2자녀 이상 놓으면 안 되는 시절에 제가 낳았거든요. 이제 우리 부부간의 합의하에 우리도 이제 낳았는데 그때만 해도 사람들이 둘도 많은데 뭘 3명을 낳아 이런 시절이었어요. 근데 굉장히 그 늦둥이 지금 잘 자라고 건강하게 자라고 다 이제 많이 컸죠. 되게 행복한 어떤 그런 부분이 되고요. 우리 막내 우리 둘째 고모. 우리 둘째 고모는 그 당시에 55. 그때 낳았어요. 우리 사촌을. 굉장히 건강하기도 했고 성관계를 꾸준히 해왔던 거겠죠. 근데 우리 사촌 굉장히 예쁘게 저보다 이제 나이는 조금 미치긴 하지만 결혼해서 지금 잘 살고 있고. 그러니까 충분히 우리 노년기에도 성욕이 없는 거 아니에요. 성욕이 있고 또 사랑하는 사람과 계속 끊임없는 관계를 가지면서 이러한 일들이 기쁨이 2배가 되는 이런 일들이 만들어지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노인은 성욕이 없다는 둥, 자연스럽지 않다는 둥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충분히 자연스럽게 아름답게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결국 이제 편견들이 비뚤어진 사회 문화를 만들 수 있었다는 거죠. 아까 범죄가 일어나고 성병이 돌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사회적인 이제 이런 문제에 내가 휘말리지도 않아야 되겠지만 나의 욕구를 가장 정당한 방법으로 또는 가장 합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면 되잖아. 그죠? 그래서 며느리가 왔는데 괜히 막, 이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손잡고 앉아있고, 좋을 때마다 서로 뽀뽀해주고 이러면 자녀들이 보고 배운다는 거죠. 그대로. 아, 우리 엄마, 우리 아버님, 어머님은 너무 행복해 보여요. 이렇게 좋은 말로 이제 또 더 이렇게 힘도 주고, 이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문화가 먼저 만들어지면 우리 노년들의 성생활이 좀 더 자유롭고 기쁘게 또 해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편견들을 일단 없애는 거. 나이 들어서 아름답게 늙어간다는 거는 정말 보기 좋고 사회적인 문제도 없고요. 사회적 비용도 들 일이 없고 너무너무 좋은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또 내가 성관계를 함으로 인해서 젊어진다는 거예요. 책임적인 문제도 있지만 그 이제 뭐 늦게 자녀가 태어나면 책임적인 문제도 있지만 정말 성생활을 하면 피부도 뽀송해지고 좋은 점이 너무 많대요.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네. 진짜 좋은 점이 많다니까요. 예뻐진다 하잖아요. 사랑하면.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그죠? 서울시에서 저게 이제 2010년도에 조사하긴 했어요. 서울시에서 1000명의 노인 대상으로 성비가 이제 여성분이 조금 더 많아요. 500이 조금 넘고 남성이 500이 좀 못 미쳐서 400 좀 넘으시는 분들 1000분을 대상으로 그 성인식 조사를 좀 해봤거든요. 이제 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이죠. 그 중에 이제 여러 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제가 2개만 좀 갖고 와봤어요. 이성 친구가 있는지 이런 질문을 던져봤더니 남성 노인의 3분의 1 정도가 이성 친구를 다 있어요. 일단 있는 사람, 실질적으로 있는 사람이 3분의 1이고요. 그리고 여성 노인의 한 10분의 1 정도가 또 이성 친구가 있어요. 근데 없으신 분들에는 없을 뿐이지 이성 친구 있었으면 하는 혼자 되신 분들은 그 노인복지관에 다 나오시는 분들인데 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으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조사를 보면은 노인들도 내 옆에 누군가 있기를 원하고 또 있는 것도 있지만 같이 함께 성생활을 하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크다는 것을 또 보여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둘째 질문으로 노인 성매매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질문을 던져봤어요. 사실 우리 노인 성매매뿐만이 아니라 성매매는 불법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사람의 몸을 사고 파는 것은 법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소중한 존재인데 그걸 돈 몇 푼 주고 함께 쾌락을 위해서 이거는 용납을 안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근데 우리 노인분들께도 한번 여쭤봤죠. 그랬더니 저기도 남성 노인의 한 거의 3분의 1 정도 되시는 분이 필요하다. 노인 성매매 필요하다. 여성 노인들도 다 반대할 줄 알았는데 여성 노인들도 필요하다예요. 그러면 이런 결과를 두고 뭘 도출해낼 수가 있냐 보면 역시나 욕구가 있는데 내가 표출할 곳이 없어. 성욕구는 이만큼 있는데 내가 그 성적 표현을 보고 자유를 하고 해도 이거 안 돼. 이거 부족해. 내가 어딘가 가서 실질적으로 하고 싶어의 욕구가 굉장히 크죠. 불법이지만 나는 저기 갔으라도 나는 내 욕구를 내 사정을 해야 돼. 뭐 이런 욕구가 크더라는 거죠. 여성 노인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성 노인도 에스트로겐이 분비가 줄어들면서 성욕구가 낮아졌다 해도 그래도 하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욕구는 줄어들 뿐이지 없어지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이제 여러 번 드렸는데요.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여야 돼요. 사실 우리 은퇴 없는 이런 노인의 성 문제에 있어서 남성 노인의 성기능 변화도 내가 받아들이고 여성 노인의 성기능 변화도 내가 받아들이고 이제 좀 줄어든 이 과정만 있을 뿐이지 내가 할 수 있는 한 충분히 즐길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꼭 성기 삽입을 한 성관계에 집중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표출할 수 있는 방법은 꼭 성기 삽입만은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방식으로도 우리는 행복을 찾을 수 있는데 꼭 그 성관계에 의해서만 내가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는 바람에 이제 다른 문제들도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우리 이제 남성 노인의 이제 성기능 변화를 이제 하나하나 좀 살펴볼 건데요. 아까 30대 넘으면 20대 이후 30대 넘으면 이미 호르몬이 줄어든다 그랬어요. 테스토스테론이 감소로 인해서 열정 그런 것들이 조금씩 줄어드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옛날만큼의 어떤 그 정력이라 그러죠.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줄어드는데 우리는 줄어드는 게 싫어요. 그냥 더 많은 열정 가지고 옛날처럼 하고 싶어. 이래서 다른 그 민간요법 해야 되나? 뱀탕? 이런 걸 많이 찾아다니셨어요. 그런 거 먹으면 내가 더 젊은 시절처럼 욕구를 가지고 성적 흥분을 가지고 상대방을 기쁘게 해줄 수 있는지 그래서 정력제라 그랬죠. 좋은 거는 다 찾아다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파충류가 다 없어졌을까요? 파충류가 다 없어지면 안 되는데, 자연 생태계 파괴하면 안 되는데, 그때 많이 그래갖고 많이 드시지 않으셨죠? 그거 거의 비위생적이고. 합법적으로 약도 많이 나오고. 그렇죠. 그렇죠. 그걸 사용해야 되는데, 아직도 그런 것을 선호하는 분들도 계셔요. 왜? 성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알았으면 약으로 하면 되잖아요. 아직도 노인에 대한 성교육이 미약하고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먹으면 좋은 줄 알고 지금도 그렇게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런 방법을 안 쓸 거라는 거예요. 자, 생리적 변화로서 내 성기의 어떤 그 힘이 이제 미약해지고 성욕이 감소되는 이거를 받아들여야 되죠. 그리고 여성도 마찬가지로 받아들일 거예요. 자녀를 낳고 생리가 있을 때는 괜찮은데 자녀 이제 다 낳고 완경기 그리고 갱년기 겪잖아요. 그러면서 심리적으로도 힘들지만 완경기를 겪으면 우리가 질분비물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성기가 마른다는 거죠. 뽀송뽀송. 어때 팬티가 안 젖어서 좋을 수는 있지만 성관계 하는 데는 굉장히 불편하죠. 그러니까 성기가 건조증이 이제 성기 건조증이 오다 보면 그 성기 삽입을 하면 굉장히 아플 수 있죠. 매끈매끈해야 잘 들어가는데 그게 질분비액이 없다 보니까 불편할 수 있고 그러면 또 어떻게 자꾸 거리를 두게 되죠. 아프니까 안 하고 싶어. 말은 안 하는데 인상을 있는 대로 써요. 그러면 또 남편분께서는 또 아프구나 힘들구나. 그러면 심리적으로 위축이 돼버려요. 그럼 또 내 것도 안 써요. 그죠? 서로 위축이 되다 보니까. 이래서 자꾸 멀리 하게 되죠. 멀리 하는데 하고는 싶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또 찾죠. 아까 노인들의 그 조사 중에 하나가 또 뭐가 재밌는 게 나왔냐 하면 성욕이 다 있는데 언제 성욕이 가장 많이 나오냐고 조사를 하면서 물어봤더니 아까 성적 음란물, 성적 표현물 막 이상한 거 볼 때 그럴 때 많고 그다음에 지나가다 예쁜 여성, 날씬한 사람 이런 거 보면 또 막 욕구가 일어난대요. 옆에 집에 계시는 배우자는 몇 번일까요? 끝번이래요. 배우자는 보면 욕구가 발생 안 한대요. 왜? 욕구가 발생 안 하는 게 당연한 게 질이 건조해서 내가 하려고 하면 얼굴을 돌리고 싫어하는 표정을 지으니까 나도 안 되고 너도 안 되고 그러니까 자꾸 이 마음이 이제 쌓이면 욕구가 전혀 봐도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그냥 사람을 보는가 보다 이렇죠. 밥 해주는 사람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애정이 많이 발생을 안 하죠. 근데 이러한 문제도 그전부터 지속적으로 애정관계를 계속 가져왔던 분들은 하등 문제가 없더라는 거죠. 지속적으로. 근데 관계가 젊었을 때 그런 관계가 없었던 사람들은 늙어서 더 안 좋겠죠. 나이 들어서는 더 안 좋은 관계가 오겠죠. 자, 이렇게 남성들이 성기능이 약화되는 거 수용해야 되고요. 여성들이 에스트로겐 분비가 줄어들면서 질건조증이 오는 거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1차적으로 내가 수용해야 돼. 내가 왜 이러지가 아니고 자연스러운 거예요. 나도 그렇고 옆집 아줌마, 옆집 아저씨 다 똑같은 상황에 도달하기 때문에 나만 이상한 건 아니라는 것을 아시고 이제 이러한 상황을 아시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만 하면 되잖아요. 그죠? 늙어지면 이렇게 된대. 그러면 이럴 때는 이렇게 하면 된대.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을 하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또,
어떻게 받아들일까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앞전에 요것도 한번 하고 갈게요. 자극.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똑같이 하던 대로 하는데 똑같은 자극을 주는데 내게 말을 안 들어. 막 그 야한 거를 봐도 안 일어나. 뭐 이럴 때가 있어요. 부부 간에도. 매일같이 되지는 않잖아요. 사실. 아무리 사랑하는 관계지만. 그럴 때를 생각해 봐야 돼. 뭐지? 라고 보면 집안에 큰일이 있다든가 아니면 개인적인 스트레스가 있다든가 이럴 때는 안 되죠. 당연히. 그죠? 그래서 그런 걸 내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어 있나 이걸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게 바로 한두 번 그랬다고 병적인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한두 번 좀 안 되는데 집안일 스트레스로 그런데 당장 병원 가자 뭐 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원인이 어디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이러한 상황이 6개월 이상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계속 끊임없이 할 때마다 아니고 6개월 이상 지속될 때는 이제 병원을 찾아가 봐야 돼요. 그리고 정말 극심한 고통이야. 내가 참을라 했는데 잘 안 돼. 너무 극심한 고통이 오래 지속되고 그럴 때는 이제 이게 성기능에 문제가 있구나. 이제 기능적인 문제를 생각하고 병원에 가서 도움을 받으면 돼요. 요즘 도움 받기 좋잖아요. 잘 안 쓴다고 뭐 걱정할 필요 없는데 병원에 잘 가시나요? 안 쓸 때 남성들이 병원에 잘 못 가더라는 게 문제예요. 왜? 이것도 사회가 만들어 놓았던 남성다움에서 내가 남자답지 못함으로 작동이 되더라는 거죠. 결국은. 나 이제 남자로서 끝이야. 나 남자가 아닌가 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 보니까 병원 가서 저 발기부전이에요라는 얘기를 못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와이프 손에 떠밀려서 병원까지 가요. 비뇨기과에 들어갔는데 말을 안 하셔요. 끝까지 말을 안 하셔요. 나 그게 안 쓴다고 말을 절대 못 하시는 거야. 그래서 미국에서 한 의사협회에서요. 이런 분들을 도와주자고 캠페인을 한 게 있어요. 어떤 캠페인을 했냐면 그래 말씀을 못 하시는구나. 남성성이 완전히 없다고 너무 이 상실감을 가지고 계시구나. 그러면 말씀을 안 하셔도 좋아요. 들어오면서 액션만 취해주세요라고 해서 들어오면서 이것만 해달라 그랬어요. 나 이게 아니고 이것만 해달라고. 그냥 들어오면서 현관에서 이거 입구에서 이것만 해달라 했는데 성공했을까요? 성공을 못했대요. 이것조차도 못하시더라는 거예요. 완전 자기 남성성을 잃는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것조차도 못해서 결국은 부부 상담으로 가야 되겠다. 두 분이 같이 와야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이제 발기가 안 될 때 혼자 병원 가 하면 안 돼요. 같이 가자. 그래서 같이 가서 왜 왔어요 하면 남편분 절대 얘기 못 하시죠. 그러면 답답한 아내가 뭐라 그래요? 저 사람 밤에 안 돼요. 이렇게. 그렇게 말문을 트면 그때부터 이제 얘기가 되어져서 부부 상담 겸 바로 이제 치유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런 방법을. 그래서 같이 가시는 게 좋겠죠. 혼자 가면 그냥 와요. 혼자 보내시면 안 돼요. 자, 이런 이제 성기능의 장애가 있는데 흔히 일어나는 성기능 장애가 이제 성욕장애, 뭐 흥분장애, 발기부전, 조루, 그리고 성교통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제 성욕장애라는 해서 욕구가 생기지 않아요. 그냥 저활동성이라 그래서 흥미가 없는 이런 사람이 있고요. 또는 이제 성욕 혐오 장애라 그래서 가까이 오는 게 무조건 싫어요. 이제 정말 근데 이런 경우는 언젠가 하면 내가 어떤 성경험을 할 때 안 좋은 기억이 있었던 사람들, 트라우마라 그래요. 그 기억이 있던 사람은 성적 흥분장애에도 문제가 있고요. 그럼 성욕장애도 안 생긴다는 거죠. 흥분장애, 오르가즘에 도달해야 되는데 안 돼. 자, 이거는 불안이 많이 작동을 해요. 우리끼리 있을 때 괜찮은데 시댁에 갔다 아니면 낯선 곳에 갔다라든가 뭐 이렇게 누가 사람이 애들이 있다 이러면 이 불안이 굉장히 많이 소리 마음껏 우리는 충분히 오르가즘에 도달하면 나의 기쁨을 표현해야 되는데 억압해요. 소리 들리면 어떡하지 뭐 이래서 억압하다 보니까 흥분기에 도달을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흔히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발기부전 얘기했다시피 뭐 그런 거. 근데 일시적인 것은 발기부전이라 하지 않고요. 발기부전은 물론 성기가
우열돼서 세워지지 않지만 성기에 들어가서 지속력이 없을 때도 발기부전이라 해요. 그러니까 세워지지 않는 건 당연히 발기부전이고 열심히 피스톤 활동을 하고 기쁘게 해줘야 되는데 그것까지 지속을 못하는 경우 들어가서 금방 이제 힘이 없어지는 경우까지를 발기부전이라고 보고요. 조루는 또 너무 민감해요. 다이기만 하면 얘가 사정을 해요. 그러니 이분들은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다이기만 하면 사정을 하니까 그 귀두 부분을 좀 둔감시켜주는 그런 것들을 비뇨기과에서 해요. 그러니까 뭐 신경 차단술을 쓴다든가 또 뭐 거기를 좀 둔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말하자면은 소변을 볼 때 소변 섰다 소변 뭐 스탑 소변 스탑 소변을 하면 돼요. 이거는 이제 여자들에게도 마찬가지인데 여자들도 질수축도 좋아지고 요실금 예방도 되는 섰다 소변을 하면 돼요. 소변을 볼 때 한 번 두고 스탑, 한 번 두고 스탑 이거를 5번 이상 해주는 거예요. 그 남성도 이걸 하면은 발기부전에도 도움이 되고요. 또 뭐 여러 가지 도움되는 점이 사실 많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게 케겔 운동이에요. 그래서 케겔은 엉덩이 항문부터 좋아주는 거지만 섰다 소변을 좀 해주는 게 더 좋다는 거죠. 그것도 좋고 그러고 안 되면 뭐 치유 방법이 들어가야 되겠죠. 더 적극적으로. 그래서 발기부전 치료제가 많이 나왔잖아요. 비아그라. 지금 처방받아서 뭐 약국에서 구매하면 굉장히 저렴해요. 그죠? 그래서 처방받아서 저렴하고 요즘 또 더 좋은 게 필름형이 나왔어요. 혀 밑에 물 없이 야외에 뭐 여행을 갔을 때라든가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성관계 갖기 전에 30분 전부터 4시간 전까지 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트라믹스라는 주사기도 있는데 비아그라가 작동이 안 될 때 시알리스 같은 게 작동이 안 될 때 해도 안 될 때는 그 트라믹스라는 주사기로 내 음경 해면체에다가 그 바늘이 아주 가늘어서 그냥 주사를 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또 사용해도 되고. 그러니까 비뇨기과에 가서 상담하고 함께 나누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조루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식으로 예방도 되고 뭐 어떤 내 행동 치료를 또 할 수 있는 이런 부분. 나머지는 의사 선생님들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교통은 젤이 너무 좋은 게 많이 나왔잖아요. 여성 젤이. 윤활제라 그러죠. 그걸로 충분히 마사지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있으니까 뭐 참는다든가 뭐 그럴 이유가 전혀 없어요. 치료제 많이 나왔네요. 치료제 뭐 저 끝에 있는 볼펜처럼 생긴 게 트라믹스 주사제예요. 그리고 이제 필름으로 된 것도 있고요. 여성에게는 이제 질윤활제. 근데 여성 핑크 비아그라라고 나오긴 했는데 이거는 질을 윤활이 해주는 역할은 사실 못하고 건조증의 최고는 그냥 윤활제 제일 쓰는 게 최고였고요. 그 다음에 핑크 비아그라는 성욕이 좀 없을 때 성욕 증강제로 사용하는 걸로 병원에 이제 제약회사에서 출시를 했어요. 자, 성생활 장애, 생활 장애 안 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못 하는 거는 병이에요. 그죠? 그건 이제 장애예요. 그러니까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것은 장애니까 치료를 받고 할 수 있는 나의 성생활은 충분히 만끽하고 하시면 돼요. 성생활 좋잖아요. 기쁨도 주고 생활의 활력소가 되니까 내가 노인이라서 창피해서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자, 건강한 성생활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애정 많이 사랑하고요. 그 다음에 우울증에 빠지면 안 돼요. 그리고 적당한 운동, 규칙적인 생활, 그리고 금연, 뭐 흡연 이런 거 흡연하시면 안 되죠. 그다음에 약주 이런 거 좀 적게 드시고 많이 웃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가 있을 때는 반드시 전문의의 도움을 받고 나 노인이 아니야 젊어 지금이 시작이야라는 긍정적인 시각 좀 가져오고요. 저기 이제 크레이크 박사님께서 성관계를 하면 좋은 이유를 10가지를 주셨어요. 다 좋은 거거든요. 그냥 칼로리 소모가 많아서 운동한 만큼의 효과를 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근골격계나 모든 것, 막 아픈 거, 사소하게 아픈 것까지 다 치료가 된다고 그래요. 남성들 전립선 치료까지 된다 하니까 이렇게 좋은 것을 우리가 안 할 리가 없잖아요. 반드시 적극적으로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노년기 성기능 업 제가 그냥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사랑하는 만큼 애모하라. 이거는 뭐냐면 애모 시간을 많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의 클리토리스를 자극해주고 그다음에 뭐 음액을 자극해준다든가 그만큼 애모를 많이 해주고 그다음에 성기 이제 사정은 좀 늦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내가 머릿속에 인지를 하고 계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지도새도 모르는 게 케겔 운동이에요. 제가 여기서 지금 하고 있었을지도 모르잖아요. 아무도 몰라요. 항문을 쪼았다가 풀었다가 빨대에다 물을 먹는다 생각하고 항문에 힘을 주고 5초 동안 쭉 빨아들였다가 이완시키고 이거를 반복해주면 모든 기능이 다 좋아지겠죠. 남자, 여자, 남성 노인, 여성 노인 없이 모두가 할 수 있는 운동이에요. 아무 데서나 설거지 하다가 다 되잖아요. 아, 그래요? 그렇구나. 좋잖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파트너와 또 배우자와 늘 같은 거 하면 지루하다 할 수 있으면 우리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해서 좀 체위 변경도 해보면서 서로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창조해 나가면서 즐기면 좋을 것 같다는 거죠. 즐겨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성기 사용을 게을리하지 말라. 이거는 뭐냐면 용불용설이라 해서 섹스도 안 하는 사람은 그냥 안 하게 돼요. 하던 사람은 늘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늘 하는 방향으로 건강해지고 즐거움을 주는 이런 우리 성생활을 자유롭고 기쁘게 잘 만끽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좀 어려웠던 거 다 해결이 됐을까요? 그리고 더 잘할 수 있을까요? 예, 우리 노년기는 누구나에게 오지만 우리 성기능이 쇠퇴되는 것도 있지만 쇠퇴됐다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마음을 그렇게 놓지 말고 더 배우자와 파트너와 행복한 성생활을 함으로 인해서 더 예쁜 관계를 만들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중요한 거는 관계죠. 좋은 사람과 함께 가면 정말 아름다운 황혼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성적 만족도가 높을수록 삶의 질도 굉장히 높아진다고 하니까 불편한 성이 아니라 행복한 성생활을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이번 시간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